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아프가니스탄의 작가 네. 할레드 호세이니의 1000개의 찬란한 태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교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은 죽기 전에 아프가니스탄 작가의 그 책을 접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의외로 이런 책을 읽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요.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제가 아프가니스탄 작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망명해서 그곳에서 살면서 영어로 소설을 쓴 작가입니다. 뭐 이런 예들은 많이 있죠. 예를 들면은 한국의 경우 어린 시절 또 젊은 시절에 이 미국으로 가서 소설을 쓴 김은국, 예, 순교자. 잘 아는, 김은국이나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이창래 같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경우처럼 이 할레드 호세인이라는 작가도 내전이 계속된 상황 속에서 이 미국을 선택해서 이민한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작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이 아프가니스탄에 관해서 소설을 썼다고 얘기해야 정확할 듯합니다. 네, 이 1000개의 찬란한 태양인데요. 이 아프가니스탄의 이 현대사를 소설을 통해서 아주 야실하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뭐 질문부터 시작할까요? 아프가니스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당연히 전쟁이죠. 전쟁. 그리고 우리가 그 이슬람권에서 늘 얘기하는 거 지하드, 성전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 있죠. 또 2007년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 샘물교회. 잘 아시는군요. 그건 이슬람 문화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한 짓거리들입니다. 진짜 참 어떻게 거기 가서 아니 뭐 물론 이제 그 뭐 할 수 있죠. 근데 선교라고 하는 것이 비단 교리하고 이 종교적 그 메시지 이걸 전파하는 것만 선교는 아니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가서 그 전생애로서 그 종교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길은 없었는지 하는 아쉬움을 많이 남겨요. 그게. 네, 맞습니다. 그 훌륭한 선교사들이 보이는 행동 양식들이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가서 우리 종교를 믿으라고 얘기하면은 참 난감하게 이를 데가 없겠죠. 대는 폭력적인 방식의 선교가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아무튼 그런 이 지하드 성전과 또 떠오르는 게 무자헤딘, 탈레반, 알카에다 등등이죠. 그리고 알카에다나 탈레반 하면은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접했던 아주 폭력적인 모습, 뭐 살해의 모습 이런 게 기본적인 인상이잖아요. 근데 그곳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곳에도 일상이 있고 사랑이 있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소설이 갖는 힘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역사책이 보여주지 못하는 그 지점들, 어떤 골목길의 풍경들, 하늘의 풍경들, 새들과 꽃들이 인사하는 모습들. 그 사이사이를 거니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벌어진 쌈박질들, 그죠? 온갖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이 소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소설을 감싸고 있는 역사적 배경도 당연히 이해해야겠죠. 근데 제가, 이른바 비서구 세계의 소설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시선이 일방적으로 서양,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 걸러진 시선으로 다른 세계를 바라본다는 점이에요. 우리 김 PD가 이 정치평론도 하고 또 이 세계 뉴스에 관심이 많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뉴스를 보시면서, 아프리카나 남미나 아시아 전역에 또는 이 중동 지역에 우리 특파원이 직접 파견돼서 리포트를 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도의 국력이면은, 한국 정도의 국력이면은 얼마든지 특파원들을 파견하고 그 뉴스들을 직접 접하고 들어야 할 텐데, 우리는 미국의 몇몇 통신사들, 유럽의 통신사들, 그리고 일본 통신사들이 걸러낸 것들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선으로 다른 세계를 보는 거죠. 저는 그게 참 불만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세계를 만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런 비서구 사회에서 생산된 여러 소설들이나 문학 작품들을 보게 됐습니다. 해서 요즘 이 동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이 인도를 경유해서 쫙 아프리카까지 대장정의 소설 여행을 떠나고 있는 중인데요. 예. 그 지점에서 만난 작품이 바로 1000개의 찬란한 태양입니다. 이 할레드 호세인이 작품 중에는 연을 쫓는 아이들이라는 잘 알려진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이 울렸다라는 작품, 이 3권의 장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이 1000개의 찬란한 태양은 1959년부터 2007년 무렵까지 아프가니스탄을 강타했던 역사적 고난들, 그 속에서 살아가는 2명의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1920년에 영국과 전쟁을 벌이고요. 여기에서 승리하면서 식민지 상태로 빠져들질 않습니다. 예. 그런데 1973년, 78년, 79년 이런 92년을 통과하면서 소련과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죠. 개입하면서 국제 전쟁의 어떤 도가니가 됩니다.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고 고통을 겪었는지는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상황들, 그 사정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냉전 체제하에서 소련이 저질렀던 폐악들, 그리고 미국이 저질렀던 그 나쁜 짓들. 지난번 칠레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국이 저지른 짓들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 이런 반군들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그 무기를 다시 없애기 위해서 또 전쟁을 벌이고 그야말로 이 군산 복합제의 축제장이 이 아프가니스탄이었죠.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를 초토화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 상황을, 전쟁이라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거치면서 마리암이라는 여성과 이 라일라라는 그 여성이 등장합니다. 예. 두 여성이 그 라시드라는 한 남성, 무슬림이겠죠, 당연히. 예. 남성에게 어떤 폭력에 노출되는지,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그 폭력에 노출되는지를 그야말로 리얼하게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출됐습니까? 하나는 이 라시드라는 남성에게 이 마리암과 라일라, 이 마리암이 이른바 본처고요. 이 라일라가 이제 첩인 셈인데 우리말로 얘기하자면 예. 이들에게 그야말로 입에 올릴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 라시드라는 남성은 이른바 그 무슬림 근본주의, 이슬람 근본주의라고 그러죠. 근본주의를 이 찬양하고 거기에 이 빌붙어서 여성들을 억압하는 짓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죠. 성폭력이라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아마 가정폭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결혼을 했으니까. 예. 그런 가정폭력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지. 이게 문제고요. 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내전들. 그러니까 외부 세력과의 전쟁이 아니고 아프가니스탄 내부에서 또 다양한 부족들끼리 정말 그 무시무시한 내전들이 벌어집니다. 이 내전 상황 속에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들. 이게 두 번째 전쟁일 테고요. 이 세 번째는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련이나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가세해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땅을 전쟁의 지옥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중 삼중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마리암과 라일라라는 여성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이게 바로 이 소설의 핵심적인 얼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정했을까? 참 궁금하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리암과 라일라라는 두 여성은 얼핏 보면은 화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른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정실 부인과 첩인 셈이니까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이를 매개로 해서
둘이 화해하면서 그리고 그 남성 그리고 국가 폭력에 저항하는 연대를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마리암이라는 여성이 라시드라는 남자, 자기 남편이죠. 예. 폭력적인 남편을 죽이죠. 이 죽인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목숨을 건 저항이었던 거죠. 마리암은 당연히 그 라시드를 남편을 죽였다는 그 혐의로 당연히 그 법정 그 사형 선고를 받고 형정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 뒤를 이어받아서 라일라라는 여성이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만은 여성이 전쟁 고아들, 이 난민 고아들을 키우면서 새롭게 떠오를 찬란한 태양을 기대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를 그리는 것으로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예. 긴 장편이어서 600페이지에 달하는 장편이어서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용 자체는 그리고 문장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세계를 만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미국 중심 또는 유럽 중심 또는 일본 중심의 세계에 갇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졌던 내전과 독재를 보면서 우리가 거쳐왔던 이 전쟁, 한국 전쟁이죠. 그리고 독재 상황들을 단추해 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낯선 땅에서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있었던 일이고 더군다나 미국과 소련이 개입한 땅이어서 우리하고 그렇게 멀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할레드 호세이니의 1000개의 찬란한 태양 읽으시면서 저 아프가니스탄 역사 여행도 한번 떠나보시고요. 그리고 그 역사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왔던 역사도 거꾸로 되새겨 봤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영어로 쓰인 겁니까? 네. 이 할레드 호세이니가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당연히 그 영어를 배웠고요, 거기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문학 창작 행위 자체가 금기시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슬람 근본주의에 의해서 이 여성들에 대한 억압, 그리고 뭐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모든 그 오락이 금지되고요. 예. 그리고 문학 행위, 그리고 예술 행위도 금지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을 미국이라는 우회로를 통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미국인들이 어떻게 무기를 제공했는지, 그리고 무기를 제공해 소련과 어떻게 싸우게 했는지, 또 거꾸로 다시 또 이 반군들, 수많은 반군들 있지 않습니까? 알카에다나 탈레반과 또 미국이 어떻게 전쟁했는지, 그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의 민중들은 어떤 고통에 휩싸였는지 등등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어로 쓰였다면 얼마나 더 생생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참, 뭐랄까요. 난망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